안녕하세요. 2021년 수돗물 문화제 수돗물과 ESG 사회를 맡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교육홍보위원장 엄명숙이라고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최근 ESG가 핫하고 힙합니다. 아마도 기후위기 영향인 것 같아요. ESG가 뭘까요? 수돗물 운영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주제를 통해서 수돗물 운영이 기업과 환경의 가치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에서 작년까지는 CCM 컨설팅이라는 소비자 중심 경영 컨설팅을 맡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ESG 파트를 맡게 된 황정훈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워터 연구원 물정책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최한주라고 합니다. 물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 복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항유할 수 있고 그 형평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하면서 되게 흥미있게 봤던 게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도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장정아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수돗물 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그리고 수돗물 홍보협의회 등의 기관과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또 소비자 시민 모임, 또 여성 소비자연합과 같은 환경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수돗물을 평가하고 그리고 고쳐서 믿고 마시자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요즘 그렇게 핫하고 힙한 대체 ESG가 무엇인지 ESG는 지속가능 경영을 대비하는 핵심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ESG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속가능 경영이고, ESG를 묶어서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의 영어 앞자를 따왔습니다. 요즘 들어 ESG 언급량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이 위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은 블랙락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2020년도에 국내 대기업 CEO들한테 메일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투자위기다.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지속 가능성을 투자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2019년도까지는 이런 대기업 계열사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환경, 미래가치, 지속가능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블랙락이 2021년도에도 메일을 했는데요. 이게 메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된 것 같아요. 이 2021년도에 메일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넷제로를 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넷제로가 뭐냐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탄소 발자국과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우리가 10이라는 탄소를 배출했다면 10만큼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이죠. 요약하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 영업이익과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제 비재무적 성과, 아까 그 ESG 해당이 되는 단어들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 ESG라는 걸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의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어떤 활동을 벌여야 하는가를 살펴볼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쏙쏙되게 아주 쉽게 잘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TV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네. 보다 보니까 ESG를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는 세상을
구할 때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늘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ESG 방향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 ESG 경영 실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언급되는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그 배출가스를 실제로는 많이 배출하는데 적게 배출하는 것처럼 조작을 했던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맞아요. 폭스바겐 회사에서 약 36조 원의 배상금도 물어주고 그리고 뭐 주가도 40% 하락하고 뭐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현재까지도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황정은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ESG 경영을 하지 않았다가 큰 실패를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보면은 환경 측면에서는 배출가스를 내보내서 환경 오염을 시켰고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시민들이나 국민을 기만 그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경영진이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ESG 전반적으로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물 분야 우리 뭐 수자원공사든 물산업 기업이든 이제 그쪽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수돗물이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수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먹는 샘물 그 병물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냐. 이산화탄소 배출량. 네네. 네. 그랬더니 수돗물 1톤 생산하는 데는 한 0.18kg. 네네. 정수기 같은 경우는 1000kg, 그리고 이제 병물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돗물이 되게 친환경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던 건 폭스바겐이 그 옛날 그 딱정벌레차 그 네네. 독일 그렇죠. 그거 만든 회사잖아요. 배기가스 배출 조작인가요? 계기? 네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ESG 경영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새삼 놀랐고요. 제가 소비자 시민 모임 서울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소비자 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ESG라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소비자 운동으로서 요구해왔고, 다만 이제 ESG가 단지 뭐 무슨 유행처럼 잠시 또 반짝했다가 가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은 기후 위기의 어떤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소비자나 뭐 학계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는 이걸 단순히 예전에 했던 사회공헌 프로그램,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이걸 어떤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또 또한 어떤 사업으로 또 풀어 나가는 어떤 기업 환경이 이제 절대적으로 바뀐 그런 거에서 나온 얘기라,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사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장정환 사무처장님, 수돗물 분야에서 생각하는 기업의 어떤 ESG 방향과 활동,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러면 기업의 그러면 적극적인 환경 가치 실현하는 것이 어떤 활동들이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돗물 분야에서 ESG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저는 상수원 보존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수원의 보존을 잘 평소에는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실 거예요. 91년도에 대구의 낙동강에서 두산전자에서 이제 페놀을 이제 유출해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그 당시에 수돗물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부라함물 사건으로 그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로 과부라함물 피해자들이 십수년에 걸쳐가지고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그런 영화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대구 낙동강 문제나 그 이제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폐수 문제, 그리고 미량 유해 화학물질 문제, 그리고 여름이면 발생하는 녹조 가다 발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면 상수원이 중요하구나, 그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수원이 보존되어야 식수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이 깨끗해야 화학 처리도 덜하고 그만큼, 그리고 수돗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존은 이제 기업들이 사실 상수원 지역 주변에서 기업 규제 활동이 규제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업체들이 배출 물질들의 그 기준을 잘 지켜서 배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부분들, 그리고 녹조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식시원 보존 분야에서 기업들이 저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사람들이, 시민들은 상수원과 가정에서 수도꼭지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이 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수돗물 교육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이 보존되어야 또 원수를 치수하는 치수원이 보존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수도꼭지의 수돗물도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수돗물 교육을 통해서 저는 물의 가치를 이제 전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사들이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한 물교육, 수돗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관점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해서 목표로 6번째 안전한 식수 제공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불신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도 사고가 그만큼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충과 그 적수 사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도 수도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 그리고 그 평소에 수도 사고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질 결과를 제공하는 것, 시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만큼 시민 맞춤형 수도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고가 터져도 공공재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단수가 되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은 마비가 되고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도 불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인 수돗물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될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기업이 이런 적극적인 환경적 가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 문화를 많이 이제 기업 안에서 하고 있다고 저도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도 이렇게 수돗물 음용 실천 문화를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자료에 보니까 50년생 삼나무 한 그루가 탄소 흡수량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수돗물을 하루에 50만 명이 2리터를 이제 수돗물로 음용했을 경우에 약 최소 2만 그루에서 최소 60만 그루의 삼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이만큼 수돗물은 줄이고 있다. 그리고 상수원을 보존해야 된다. 기업 문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수돗물도 하나의 음용수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환경 실천에도 좀 동참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ESG 방향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업에서 앞으로 이런 가치 활동을 하려면 다양한 고민과 그 고민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신정훈 연구원님, 기업의 어떤 ESG 활동 관련해서 네네. 뭐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일단 ESG를 제가 서술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그러면서도 지배구조에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서술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자라면 이게 평가가 되실까요?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공정한지 잘 평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지표가 한 6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 600여 개 중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한국형 ESG 지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이름은 KESG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600여 개의 지표 중에 우리 기업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에는 국가 지표를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K-워터와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물 음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속가능 경영 다음으로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투자자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투자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CSR,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자, 우리한테 돈이 안 될지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질적인 활동이 잘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ESG는 이제 성과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과에서 가치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맥락과 함께하는 가치에 관한 말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정말 그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그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같은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물학자 중에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글로벌 밀리언셀러를 저자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생존하는 유전자의 공통된 특징이 이타성을 띈다거든요. 이걸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타성을 띄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1분기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캐나다 연금 투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1분기라고 한다면 1년을 4번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ESG는 25년으로 봅니다. 우리 기업이 향후 25년 동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ESG 활동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쇼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활동이 되시려면 이벤트적인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본질이 이제 물 관리고, 물 관리라는 게 어차피 에너지나 환경의 그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이 ESG 경영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SG 경영 선포도 했고 기후위기 경도 선포한 만큼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그 우리 시민과 우리 그 국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연구 과제를 많이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 흐름은 사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인 과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외피만 쓰지 말고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늘 유념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어야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명과 인간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수돗물 단체에서 활동한 만큼 수돗물의 이 환경 보존적인 가치가 이제 계승될 수 있도록 이 수돗물 분야에서 활발한 ESG 경영이 이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수돗물과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엔 수돗물! 기후위기엔 수돗물!